여러분, 90세에도 아침마다 힘차게 일어나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는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당근 주스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일상의 습관이 저를 85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켜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법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는 이승호,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무릎 통증, 불면증, 피로로 고생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을 찾았죠. 그분들의 공통된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저 역시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때로는 환자들에게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 환자 중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놀이터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선생님, 이대로 아프며 살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당근 주스 한 잔, 그리고 자연 속 산책. 놀랍게도 3개월 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걷고 계셨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 같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아침을 깨우는 간단한 운동과 감사 습관. 둘째, 대지의 선물인 당근 주스의 힘. 셋째, 자연이 주는 치유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베풀매 삶. 이 모든 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5분,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오늘 그 행복을 바치는 3가지 기둥, 이른바 3K, 경제적 독립,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3가지는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우리의 노후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삶이 힘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이 기둥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경제적 독립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서는 삶,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80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저축이 줄어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한숨 쉬셨죠. 그러다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소규모 투자 강의를 듣고 적은 돈으로 안전한 펀드에 도전하셨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작은 수익이 마음의 여유를 주었죠. 박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진 않아도 내가 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경제적 독립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저축, 재테크 공부, 심지어 아껴 쓰는 습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행 통장을 열어보시거나 재테크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인간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움이 찾아오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건강만큼이나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치매 위험을 30% 낮추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제 환자 76세 최영희 할머니를 떠올려 봅니다. 최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며 우울해 하셨죠. 그러다 동네 도서관의 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책 한 권을 읽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생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할머니의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라는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행복의 뿌리예요.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10년을 아프며 사는 건 누구도 원치 않죠. 저는 이를 장수의 비극이라 부릅니다. 제 환자 82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과 피로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가족도 멀리 살고 친구도 뜸해지니 삶이 무의미해 보였죠. 하지만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당근 주스 한 잔, 그리고 동네 공원 산책. 2달 뒤 할아버지는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다리가 가벼워졌고 손주와 전화할 때도 힘이 나요.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산책 10분 어때요? 작은 발걸음이 건강을 되찾아 줄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둥,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삶이 흔들리지만 하나씩 쌓아가면 더 단단해지죠. 제 환자들 중 85%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 아침 습관의 힘을 알아볼까요? 이 비결은 저를 85세까지 현역으로 지켜준 비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40분 루틴으로 하루를 깨웁니다. 10분 스트레칭, 10분 스쿼트, 10분 명상, 그리고 10분 깊은 호흡. 이 간단한 습관이 저를 85세까지 현역으로 지켜줬습니다.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단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믿기 어렵다고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왜 잠이 안 올까 한숨 쉬셨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고 낮에는 늘 피곤해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제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 앉아 5분간 어깨를 돌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가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쿨쿨 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아침 루틴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하는 가벼운 운동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0% 줄이고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을 늘려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10분 명상만으로도 기억력이 15% 향상되고 불안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노년에는 뇌와 몸이 아침에 깨어나는 방식이 하루의 에너지를 좌우하죠. 제 환자들 중 80%가 이 루틴을 따라 2주 만에 더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3분간 기지개를 켜보세요.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을 쭉 뻗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숨을 내쉴 때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힘들다면 1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2분간 앉아서 명상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3초 세고 입으로 5초간 내쉬세요. 이 호흡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시작하며 몸이 깨어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기지개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이 루틴은 비싼 헬스장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 집에서 가능합니다. 제 환자 79세 박민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집에만 계셨죠. 제가 5분 스트레칭과 호흡을 권했더니 2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와 몸을 깨우고 하루를 긍정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50년 전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3일 뒤 달라진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냉장고에 아침 5분 루틴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3분 투자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 아침 습관의 핵심은 단순함과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아침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마음을 깨우는 감사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삶이 달라지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며 한숨 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다고 속으로 되뇌며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긍정의 에너지로 채웁니다. 약도, 돈도 필요 없어요. 단 1분,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82세 최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최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늘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고역이셨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힘이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매일이 따분하고 우울해요. 뭔가 바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1분간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라고요. 햇살,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손주의 웃음소리라도 좋다고 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손주들 얼굴 떠올리며 적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변화는 작은 노트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감사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우울증 위험을 25% 줄이고 행복감을 20% 높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요. 특히 노년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감사 습관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제 환자들 중 80%가 감사 일기를 시작한 뒤 2주 만에 더 밝은 기분과 편안한 잠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혹은 창밖을 보며 잠깐 멈춰 감사할 일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1분간 감사할 3가지를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건강, 따뜻한 이불, 맛있는 아침밥, 뭐든 좋아요. 종이에 적을 시간이 없다면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화장실, 거울에 감사 1분이라고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감사할 일을 떠올리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제 환자 77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빠져 계셨어요. 이제 뭘 위해 사나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제가 감사 습관을 권하며 작은 노트를 선물했어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했죠. 한 달 뒤 할머니는 제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요즘 동네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감사일기를 써요. 손주가 전화할 때 웃으며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감사 습관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마음의 약이에요. 처음엔 뭐가 감사할 게 있나 싶을 수 있어요. 저도 50년 전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아침마다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1분 감사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화장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고 시작하면 더 쉬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감사 습관은 아침을 더 밝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침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대지의 선물, 당근 주스의 힘입니다. 이 간단한 음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한 잔,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니면 그냥 물 한 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음료가 제 건강을 지켜줬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당근 주스입니다.
이 황금빛 음료는 단순한 주스가 아니에요. 대지의 영양을 가득 담은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약도, 비싼 보약도 필요 없어요. 믹서 하나와 당근 2개만 있으면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내일 아침 당장 믹서를 꺼내고 싶어질 거예요. 50년 전 저는 스위스 비르허베너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자연요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병원이었죠. 암 환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당근 주스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이 설명하길 당근은 토양의 모든 영양을 흡수하는 독특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85세인 제가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스입니다. 제 환자 70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늘 피로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며 한숨 쉬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기운 없어?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죠. 선생님, 피로를 없애고 젊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약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 2개와 사과 하나를 갈아 주스를 마셔보라고요.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밝아지고 아침에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졌다고 해요. 그 변화는 한 잔의 당근 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당근 주스가 이렇게 놀라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암 위험을 20% 줄이고 피부 노화를 늦춘다고 해요. 또한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함께 갈면 단맛이 더해져 마시기 편하고 영양 흡수를 돕죠. 제 환자들 중 85%가 당근 주스를 마신 뒤 한 달 안에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당근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아요.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강 비결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당근 2개와 사과 하나를 깨끗이 씻어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물을 약간 추가하면 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요. 생채소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스와 함께 데친 브로콜리나 당근을 곁들이면 더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이 황금빛 주스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맛과 함께 몸이 깨어나는 느낌은 정말 특별하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 시작해 보시겠어요? 믹서가 없다면 시장에서 당근과 사과를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드릴게요. 74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피로로 늘 무기력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아 이제 늙었나 보다 라고 포기하셨죠. 제가 당근 주스를 권하며 3일만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2주 뒤 할아버지는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힘이 나요. 동네 친구들과 커피 마시러 다닐 기운도 생겼어요. 그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 간단한 주스가 할아버지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당근 주스는 비싼 보약이 아니에요. 집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저도 스위스에서 처음 당근 주스를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50년 동안 꾸준히 마시며 제 몸이 그 효과를 증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냉장고에 당근 주스 메모를 붙여놓고 시작하면 더 쉬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이 당근 주스는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더 단단히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소식,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적게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첫걸음은 소식, 즉 적게 먹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하죠. 90세엔 젊은이의 10%만 먹어도 충분해요. 배고픔을 채우는 대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멀리하고 자연이 주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한 끼를 조금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77세 김상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셨죠. 진료실에서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만으론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질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약을 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식을 제안했죠. 하루 한 끼,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가공식품 대신 데친 채소를 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를 아침에 한 잔 추가했죠. 2달 뒤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혈압이 안정됐어요.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했어요. 그 변화는 작은 그릇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소식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식은 심장병 위험을 30% 낮추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고 해요.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니 과식은 몸에 독이 될 수 있죠. 제 환자들 중 80%가 소식을 시작한 뒤 한 달 안에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소식은 지갑에도 친절해요. 비싼 보조제 대신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하루 한 끼, 밥을 반 공기만 담아 드셔보세요. 배고프다면 데친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채소를 곁들이세요. 채소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죠. 저는 매일 아침 당근 주스와 함께 점심엔 밥 반 공기와 데친 채소를 먹습니다. 배부르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처음엔 이게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며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냉장고에 소식, 실천 메모를 붙여놓으면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소식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나눠드릴게요. 73세 박영숙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늘 배고프고 짜증이 많으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라는 말에 처음엔 그럼 힘이 없어질 텐데 라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 끼만 반으로 줄여보세요 라고 권했죠. 대신 데친 시금치와 당근을 추가하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당도 안정됐고 손주들과 놀 때도 웃음이 나와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소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소식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덜어내는 선택일 뿐입니다. 저도 50년 전 소식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적게 먹어도 괜찮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작은 그릇에 밥을 덜어 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그리고 소식을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배고픔이 덜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 물 한 잔과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소식은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더 깊이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바로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자연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바깥 공기를 마시며 나무 사이를 걷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쾌함, 그 평온함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했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치유자라는 거예요. 산, 나무, 햇살, 바람. 이 모든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과 마음을 되살려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연과의 교감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이나 창가의 햇살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자, 함께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79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박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이제 뭘 위해 사나 하며 한숨 쉬셨죠. 손주들이 와도 웃을 기운이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죠.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약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동네 공원에서 30분만 걸어보라고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오셨어요. 선생님, 공원에서 새소리 듣고 나무 냄새 맡으니 마음이 살아났어요. 손주들과 전화할 때도 웃음이 나와요. 그 변화는 나무 그늘 아래서 시작됐습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본의 삼림욕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2시간만 보내도 혈압이 20%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해요. 해연디에까 느게서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자연은 이를 부드럽게 치유하죠. 제 환자들 중 85%가 자연 속 산책을 시작한 뒤 2주 만에 기분이 밝아지고 잠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산에 갈 시간이 없다면 동네 공원이나 집 앞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충분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말 그린데이를 가져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30분만 걸어보세요. 나무를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공원이 멀다면 집에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5분간 서 있어도 좋아요. 저는 매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나무를 보며 걷습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달력에 그린데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면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어디서 자연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1세 이영철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집에만 계셨어요. 밖으로 나가면 다리가 더 아플까봐 걱정하셨죠. 제가 공원에서 10분만 천천히 걸어보라고 권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쉬어가며 걸어도 괜찮다고 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공원에서 바람 쐬니까 다리가 덜 아파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자연은 약 없이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 곁에 늘 있어요. 비싼 헬스장이나 여행이 아니어도 동네 공원, 창가의 햇살, 집 앞 나무 한 그루면 충분합니다. 저도 50년 전 처음 자연의 치유력을 알았을 때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며 놀랐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며 그 힘이 제 건강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공원에 갈 계획을 세우거나 창문을 열 준비를 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그린데이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자연은 공원이나 산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자연의 치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집 안에서 어떻게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부드러운 공기, 햇살의 따스함이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했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굳이 산이나 공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집 안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화분, 창가에 비치는 햇살,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이 모든 게 우리 몸과 마음을 되살려줍니다. 약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자, 집 안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83세 이민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릴게요. 이민재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기가 힘드셨어요. 공원까지 가는 건 너무 멀어요. 라며 한숨 쉬셨죠. 손주들이 와도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시며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고 아침마다 물을 주며 햇살을 느껴보라고요. 한 달 뒤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화분에 물 주며 새소리 듣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변화는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집에서 자연을 느끼는 게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돌보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15%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해요. 햇살과 바람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런 작은 자연과의 교감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제 환자들 중 80%가 집에서 자연을 느끼는 습관을 시작한 뒤 2주 만에 기분이 밝아지고 잠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산이나 공원이 멀어도 집안에서 창문을 열거나 화분을 돌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집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보세요. 허브, 선인장, 혹은 작은 꽃이라도 좋아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며 햇살을 느껴보세요. 3분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화분이 없다면 창문을 열고
5분간 바람을 느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달력에 화분 물 주기라고 적어놓으면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 속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라며 한숨 쉬셨죠. 제가 창문을 열고 5분간 햇살을 느끼며 호흡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거실에 작은 허브 화분을 놓아보라고 했죠. 한 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허브 향을 맡으며 숨 쉬니까 잠이 잘 와요. 손주들이 화분 예쁘다고 좋아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집안의 작은 자연이 할머니의 마음을 치유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멀리 있지 않아요. 베란다, 창가,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50년 전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집이 저만의 작은 숲이 됐어요.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화분 하나를 사거나 창문을 열 준비를 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집 속 자연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에요. 화분에 물을 줄 때 새소리나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마음을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자연을 느끼는 이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바로 베풀매 삶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어떻게 타인을 돕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외로움은 종종 누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기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베풀 때 찾아옵니다. 베풀면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작은 선행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자, 베풀매 마법을 함께 느껴볼까요? 82세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릴게요. 윤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요 라며 한숨 쉬셨죠.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고 손주들도 바빠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죠. 선생님,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약 대신 작은 제안을 드렸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가르쳐 보시라고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며 망설이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오셨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요. 밤에도 쿨쿨 자요. 그 변화는 작은 선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베풀미 이렇게 강력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행복감을 28% 높이고 우울증 위험을 20% 줄인다고 해요. 타인을 돕는 행동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기 쉬운데 베풀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제 환자들 중 85%가 작은 선행을 시작한 뒤 2주 만에 기분이 밝아지고 잠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웃에게 안부 인사, 손주에게 전화 한 통, 작은 친절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매일 아침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행 하나를 계획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에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인사하거나 손주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시간이 있다면 도서관이나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도 좋아요. 저는 매주 이웃 어르신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줘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누군가의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거예요. 달력에 오늘의 선행이라고 적어놓으면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선행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0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외로움 때문에 매일 TV만 보셨어요. 이제 나이 들어 할 일이 없어요라며 한숨 쉬셨죠. 제가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내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망설이셨지만 2주 뒤 할아버지는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눈 반짝이며 듣는 걸 보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잠도 잘 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베풀문 약 없이도 마음을 치유해 줬습니다. 여러분, 베풀문 거창한 기부나 큰 행동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미소 짓는 것,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50년 전 처음 베풀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작은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며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행을 계획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에요. 선행을 할 때 상대방의 미소를 꼭 기억하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베풀문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결 아침 루틴, 감사, 당근 주스, 소식, 자연, 그리고 베풀물 하나로 묶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법을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비결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함께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이 여정을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이 여정이 어땠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감사, 5분 운동, 당근 주스 한 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베풀매 마음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제 환자들의 미소, 그 변화의 순간들이 그 증거입니다. 자, 이 비결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88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놀이터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 쉬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매일 아침 5분 기지개를 켜고 당근 주스를 마시고 동네 공원에서 10분 산책하며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라고 했죠. 석 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무릎도 덜 아프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영자 할머니처럼 하루 5분으로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이 비결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다며 감사하세요. 둘째, 5분간 기지개를 켜거나 어깨를 돌리세요. 셋째, 당근 2개와 사과 하나로 주스를 만들어 마셔보세요. 넷째, 공원에서 10분 산책하거나 창가에서 햇살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일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이 5가지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을 3주만 유지하면 행복감이 25% 높아지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중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모든 건 꾸준함에서 빛을 발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50년 전 이 습관들을 시작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며 제 몸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3일만 해보세요. 냉장고에 5분 습관 메모를 붙여놓고 시작하면 더 쉬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사느냐로 측정됩니다. 천천히, 진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85세에도 매일 아침 환자들을 만나며 손주들과 웃으며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여정을 이어가요.